자영업자의 위기감 점점 커지죠.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코로나19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제 방역을 엄청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목에 가정이 파탄 지경이다 이런 제목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최악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파탄 지경입니다. 이런 제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어마무시한 통제 방역 때문에 빚이 엄청 늘어났어요. 일반적으로요. 자영업자 이러면 빚이 평균 빚이 말입니다. 3억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이러면 빚이 4억 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요즘 장사에서 빚 3억 갚기가 쉽겠습니까? 빚 4억 갚기는 더 어렵겠죠. 문제는 이 와중에 이제 금리까지 폭탄이에요. 2년새에 자영업자 대출금리 올라간 거 보세요. 적게 올라간 사람이 1%고요. 많게 올라간 사람이 3%입니다. 그러면 3%로 내가 돈을 빌렸으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2배가 3%가 더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3%로 빌린 자금을 3% 더 올라서 6%가 됐다 이러면 실제는 2배보다 더 많습니다. 2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금리가 오르기 이전 그러니까 2021년 8월 24일 이전에는요. 이자율이 2%에서 5%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율은요. 3%에서 8% 사이입니다. 짧게 보면 2%가 3%가 됐으니까 1%가 올랐고요. 5%가 8% 됐으니까 3%가 올랐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가 실제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8%. 그럼 만약에 2%였던 사람이 8%가 됐다고 쳐요. 이것은 죽음이죠. 진짜 죽음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사례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러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러다가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영 비용 중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게 52.2%예요. 임대료도 어렵다 하지만 16.7%고요. 원자재 값은 12.5%입니다. 인건비도 11.5%고요. 세금도 3.6%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감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통제 방역을 해서 빚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게 천정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통제 방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다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 방역을 풀지 않았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계속 시행이 됐죠. 그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빚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빚이 보세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019조 8천억 원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20조잖아요. 거의 1020조 그죠?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이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월등하게.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19조 8천억 중에 말입니다. 671조 7천억 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348억 348조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그러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늘어나는 거. 그만큼 말입니다. 죽으려고 해요. 진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이 금융비용이 늘어나서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방으로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나마 수도권은요 45.6%인데 지방은 가면 56.4%.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죽겠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장사가 좀 되는데 지방은 이마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봐요. 진짜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돈 못 버는 소상공인이 예, 두 집 중에 한 집이라는 거 지금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예, 이게 돈을 못 번다. 쉽게 말하면 돈이다 이거죠. 손실 봤다가 예, 10집 중에 3집, 10집 중에 3집이고요. 이익 보는 데가 10집 중에 2집, 예, 5집 중에 한 집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진짜 절규한다는 말이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경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머니투데이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와 소름이 쫙 끼칩니다. 직원을 웃으면서 대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현실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왜? 지금 장사는 제대로 안 되고요. 예, 지금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대출금에서 뭐 식재료비, 인건비, 월세 다 늘어나니까 그런데 웃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지금 속은 타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벌어서 예, 집에 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돈조차도 없으니까 가정은 파탄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영업자분들이 제발 대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발 대출 좀 해주세요. 제발이란 단어가 붙어 있다니까요. 대출도 안 해주거든요. 요즘 은행에 가서 자영업자 대출 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대출 받으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출 받을 생각 좀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제발 대출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안 풀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실제 자영업자들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 지금 매달 내는 이자 진짜 숨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가면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으니 결국 말입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뚫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파격적으로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지부진하잖아요.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봤을 거예요. 울산의 강남에서도 패배할 정도입니다. 울산의 강남에서도.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악이에요. 최악. 예, 최악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에 예, 추진할 노력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추진하려고 예, 단식 농성도 하고 예, 뭐 피켓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래 예, 안타깝네 열심히 노력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 국민의힘은 저게 자기들은 배가 안 고프니까 오히려 이런 법을 추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예. 저는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게 너무 무시당하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발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팡팡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출을 어떻게 빨리 개선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미국이든 뭐 남미든 아니면 아프리카든 계속 방문을 해서요. 세일즈 외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수출이 개선되거든요. 수출이 개선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물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지만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예,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말입니다. 그나마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뭐가 어려운지 그에 대한 어떤 현장감 있는 정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드립니다.